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요.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9%의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2100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삼성전자 41,000원대까지 내려앉았었는데 외국인들이 주요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0.45%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4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 2%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8%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3일 동안 100만 주 이상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27만 원 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3%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대차 오늘 0.43%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11만 6천 원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1%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반기 호실적의 상승세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도 오늘 1% 가까이 오릅니다. 31만 8,500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2% 상승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배터리로 연말에 퀀텀 점프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KB금융이 4거래일 하락세였는데 오늘 0.76%의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0.24%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 상승 마감했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SK 오늘 0.18%의 하락세 예상되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강한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2.77%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4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20%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3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0.49% 상승하면서 82,5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임상 3상 완료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었는데 오늘도 0.22% 상승하면서 89,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오늘 0.29%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임상 3상이 막바지에 달했고 10월 한 달에는 30%가량 하락세였는데 금요일에는 21% 정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68,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노스가 오늘 급등 예상됩니다. 21%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9,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 공매도 비율이 증가했었는데 금요일에도 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1,3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펄어비스 아이슬란드 주식을 2,100억 원가량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0만 7,8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전방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보시면 SK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날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2.9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급락장, 지난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반도체 쪽은 1년 전부터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조정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회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지난주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후방 산업까지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그런 쪽에 이제 대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776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억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방산업, 메모리 반도체나 OLED 디스플레이의 호조에 따라서 이런 호황이 나타날 것이고 4분기 역시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자회사인 SK 에어가스 역시 실적의 호조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업과 자회사의 실적이 같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 긍정적인 그런 선에서 3.7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 최근의 움직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라인 1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머티리얼즈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열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월 19일 날 주셨던 아난티 12%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9월 3일 날 주셨던 올릭스 27% 달성했습니다. 8월 27일 날 주셨던 JS 코퍼레이션도 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푸드웰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보겠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0.60%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KB금융은 보합권, 그리고 9월 10일 날 주셨던 대성산업, 그리고 넥스트칩, GMB 코리아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텔콘 RF제약은 0.45%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W게임즈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6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9%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난티도 12%,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16%에 달하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올릭스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서울옥션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8%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열호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5위와 4위에는 바이넥스 그리고 문배철강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1.9% 정도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코스모화학 6%, 그리고 대림산업이 9%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가 수익률 22%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와 7위에는 이용우 팀장님의 코나아이 그리고 아이디스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23% 그리고 26%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일섭 소장님의 올릭스 그리고 신일섭 소장님의 서울옥션이 각각 6위와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7% 그리고 28%의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고요. 신준섭 전문가의 DPC가 4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9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44%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그리고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캠텍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조금 다른데요. 35% 그리고 32%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 이 서울 옥션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이 벌써 28%입니다. 좀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장이 좋지 않아서 사실 장의 전망은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개인기에 의지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이런 강력했던 종목들 많이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달째 지금 급등을 했다가 이번 달에도 사실 급등을 시작했는데 지금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꼬리를 달고 지금 조정을 굉장히 양호하게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2006년도에 기록을 했던 26,000원, 25,000원을 넘는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옥션을 장기적으로 스토리를 말씀드렸을 때 계속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진다. 그래서 경매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질릴 수는 없지만 서울 옥션을 대신 사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장기적인 부분으로 사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2개월, 1개월 보시고 이번 달에 조정을 통해서 지금 사신 다음에 연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이고 그리고 단기적 접근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님, 이번에는 대림산업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9%가 넘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939년에 설립된 국내 첫 건설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석유화학이랑 두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을 제가 남북 경협 수혜가 있기 전에 안정적인 펀더멘탈 기반으로 추천됐던 종목인데 이제 그 종목이 2주 전에 이제 남북 경협 수혜를 입으면서 강한 상승 보여준 종목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채금리 등을 좀 국내 증시의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랑 이제 남북 경협 등 단기적인 반등 보여줬던 종목들에서 많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대림산업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권 확인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7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2% 하락하면서 47만 3,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포스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현대차는 1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2%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13만 8,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14만 원 선 깨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0.79% 상승하면서 31만 8,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0.43%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0.42% 하락하면서 215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 상승하면서 7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61% 상승하면서 8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7,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HLB가 오늘 0.59% 조정 나옵니다. 10만 1,40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포스코캠텍 빨간불 켜면서 6만 8,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노스 7,4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메디톡스 오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1만 9,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0.50% 상승하면서 10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1%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소 소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치면은 안 나와요. 비즈니스온. 네, 이제 이 회사를 비롯해서 오늘 가져온 세 종목이 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오래된 종목들은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얽힌 게 많아서 아마 타격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신규 상장된 종목이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오히려 여기서 개인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즈니스온인데, 비즈니스온은 지금 뭐 상장된 게 보니까 2017년도 11월 30일이네요. 그쵸? 2007년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2017년 11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코스닥 시장에 직상장을 했죠. 이 그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업체예요. 지금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 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그 백업을 해주는 회사들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가 주 사업이고요. 주요 거래처를 보니까 SFP 주요 거래처에 지금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SAP나 오라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ERP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ERP 시스템과 전자세금 계산서 중개 시스템, 여기 사이에 실시간 연동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브랜드가 스마트빌이에요. 비즈니스온에서 하는 게 스마트빌인데, 여기에 플랫폼을 연계해주고 ERP용 서비스 패키지,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량 1위예요. 그리고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브랜드 스마트빌, 이 부분이 지금 그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새로운 슈팅스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MI예요. 스마트 MI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해줍니다. 최근에 뭐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도 보면은 인터넷에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빅데이터를 뽑아서, 그쵸? 그 연령층별로 어떤 그 단어에 집중을 했는지 그걸로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그리고 빅데이터가 계속 중요해지고, 예전부터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종합하는 서비스 능력이 없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그런 돌아다니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뽑아내고 종합해서 분석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에, 전자세금이잖아요. 세금 부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그 기업에. 그 세금 부분 관련된 부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또 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에 역량이 없거나 영업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온이라는 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비즈니스온이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 용역비를 받는 회사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리스크 관리와 판매 중심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슈퍼를 한다고 했을 때 각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거래처의 리스크가 뭔가, 그리고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어떤 정보에 그 중점을 둬야 되는가. 예를 들어 20, 30대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럼 20, 30대를 타겟으로 해서 더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그 매점에서 그 5, 60대 판매 비중이 높다고 하면 5, 60대 맞는 그 어떤 그 정보를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업체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말고 지금 업종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시간 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제 스마트 MI가 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이용료가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금 받는다고 하고요. 첫 해에 11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슈팅스타, 떠오르는 어떤 그러니까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 소예요. 돈을 계속 내어주는 원래 기존의 굉장히 본업, 잘 되는 본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본업에 덧붙여서 이 스마트 MI가 커진다면 비즈니스온의 사업 모델,
그리고 수익이 더 다변화되겠죠.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사실 상장을 할 때 그때도 뭐 프로야구에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강력히 받아가지고 그쵸?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너무 상장일 날 너무 뜨겁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 고평가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급락을 해서 한 두세 달을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한 그 다음 달에는 약간 빠졌지만 그 뒤에 계속 그 유지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어느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15,000원대 밑에 바닥을 만들고 유지를 하다가 2018년 6월 달에 한번 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마 조정을 받아서 이 종목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영향이 없었다면 18년도 6월 달에 그 뽑아냈던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25,000원대에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수급 때문인지 떨어졌지만 지금 2017년도 11월 달부터 2018년도 5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를 했던 그 박스권 상단 부분에 딱 지지를 받은 데다가 지금 이동평균선 그 10개월 선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괜찮다 일단. 물론 저 박스권 하단부가 다시 깨지면 예전에 그 고점으로 작용했던 그 부분이 깨지면 좀 더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볼만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장세다. 그래서 손절가 18,000원. 18,000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전에 2017년 11월 달부터 2018년 5월 달까지 고점으로 작용했는데 그게 이제 자세가 바뀌어서 저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 안 깨지면 목표가 2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두 번째는 RFHIC입니다.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보시면 중간에 거래 정지된 부분이 보이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거래 정지가 되었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NH 스펙 8호와 합병을 통해서 2017년 9월 1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스펙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도루묵이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2000대를 그렇게 바라던, 그쵸? 7, 8년간 헤매다가 2000을 뚫고 이제 막 우리나라 이제 3000 간다, 5000 간다 이렇게 기대감을 부풀게 했으나 지금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처럼 되게 허무할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 빠지려고 해도 지금 150포인트 남았는데 2000까지 그렇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타격을 받아요. 그럴 때 이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펙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 스펙은 이제 종이 뭉치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가 없어요. 아무리 내려도 하단부가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합병에 성공하면 뜰 수가 있는 거죠. 이 NH 스펙 8호도 만약 이게 스펙이 3년 동안 그 인수합병을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해산을 하고 이자를 돌려주고 끝나요. 채권처럼. 근데 이제 합병에 성공하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전에 NH 스펙 8호였겠죠. 근데 RFHIC라는 기업하고 합병에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그 성공을 해서 지금 요 정도 시점이죠. 2017년도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 2017년도의 말 중반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꽤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스펙이 합병되고 나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썬데이토즈라던가 DHP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다 스펙 합병에 성공해서 변신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회사는 트랜지스터 및 전력 증폭기 생산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GA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라갈륨이에요. 지라갈륨을 소재로 해서 무선통신과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생산해요. 근데 이게 지라갈륨으로 만든 트랜지스터가 어디에 쓰이냐면 5G, 우리가 지금 4G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곧 5G 나오게 지금 되겠죠. 계속 광고도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겠죠. 그 뒤에 6G, 7G 5G가 지금 5G라고 하면 또 뭐라 그래서 5G 주력 고주파 대역에서 고효율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지라갈륨 소재가. 그래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통신 3사가 지금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내년 3월 달에 5G 상용화 서비스 실시 예정이다. 내년 3월 달에 상용화를 하려면 지금 벌써 들어가야 돼요. 설비 증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고 지금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지금 26.03% 저가로
하락을 했고요. 종가상으로 17.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10개월 선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22,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 35,000원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안 깨지면 이 조정이 신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개인기로, 그렇죠? 이 기업의 개인기로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이것도 2016년 8월달에 상장됐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상장할 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이 하락을 해서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이제 갖고 와 본 거죠. 에코마케팅은 디지털 광고 대행사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6년 8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다 코스닥 종목이죠. 이렇게 직상장하는 종목이 있고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대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 기업의 주가는 화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PC, 모바일 등의 매체, SA, 그리고 서치 애드라고 해요. 검색 광고, DA는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이런 사업들을 해주고요. 제일 잘하는 거, 주무기는 퍼포먼스 광고. 이게 뭐냐면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군에게만 노출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많이 들어가던 곳, 내가 많이 검색한 거, 내가 많이 맺은 인친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혹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광고만 떠요. 내가 만약에 막 금융 쪽으로 엄청 막 검색을 했어요. 그럼 계속 금융 광고만 뜨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차단을 하고 갑자기 맛집을 막 검색했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 광고만 뜨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타겟 광고, 퍼포먼스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의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의 용역을 맡기면 이 에코 마케팅이 알아서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NS와 동영상을 통한 주력 소비자층, 이쪽이 구매력이 높은 20대에서 40대가 타겟층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 마케팅이 주력을 하는 게 이쪽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로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서 타겟팅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도 그렇고 아까 전에 지금 비즈니스 온도 그렇고 최근에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쪽이죠. 빅데이터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 그래서 이런 쪽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아래 펼쳐지는 기업들 그리고 상장한 지 역사가 얼마 안 된 기업들 요런 기업들 한번 개인기로 지금 시장을 타겟을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짧죠.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셨던 RFHIC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이 종목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이제 여로마이스터라고 불렸던 에코마이스터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 초창기에 좀 추천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코마이스터와 더불어서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때 동반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지만 최근 시장 상황 고려하면 이제 에코마이스터보다 좀 더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남북계열 철도 관련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오게 되었고요. 1997년 설립되어서 무인 자동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IT 기업인데 철도나 지하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 교통카드 충전기 등의 역무와 자동화 기기 등 특수 단말 시스템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철도 관련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 좀 아쉬움을 좀 전해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중간 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재에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더라도 좀
지지권 확인하는 기간이 좀 몇 거래를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푸른 기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제 호주머니에 고이 간직해뒀던 현금을 전력 투구하시기보다는 좀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좀 정해 두시면서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을 맞긴 했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번 주 주봉 기준으로 남북 경협주에 좀 밑골이 달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제재 유지 속에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 발생 시에 역시나 이제 철도나 비료계통 종목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갈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날 밑골이 달리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한 물량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타를 빌려 쓰고 저랑 같이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최고가 잡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가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후마다 좀 5에서 10% 비중을 좀 정해 두신 다음에 5등분 혹은 10등분을 쪼개서 매일 오후마다 조금씩 담아 주시면서 단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지권 하단 부위 19,500원을 잡고 목표가는 최근 학습 효과를 미루어봐서 좀 짧게 32,2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굳이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관심 있고 많은 분들을 울게 하고 많은 분들을 웃게 한 그런 종목이라 좀 판단이 되는데 이제 항암 치료제인 팩사백을 만드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이제 다양한 방송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추천을 해줬을 텐데 이제 매수 타점에 좀 집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회사 소개는 좀 넘어가고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남북 경협 섹터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 그 다음에 이 신라젠에 대한 기업 자체에 대한 악재성 모멘텀 없고 단순하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좀 판단이 좀 들고요. 업계에 따르면 지금 2022년 기준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가 약 241조인데 그중에 면역 항암제가 90조 원에 달하고 이제 신라젠의 대표 파이프라인이 바로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인데다가 최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간암 분야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3상 완료 시에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을 미리 알고 매집을 하려는 듯이 10월 4일부터 기간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외인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저가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번 주 주봉이 밑골이 달린 양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가 최고가를 잡을 거고 지금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TV 시청하신 분들은 비중을 5에서 10% 정도로 정해주시고 5등분에서 10등분 매일 쪼개가지고 오후마다 조금씩 주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지권 하단부에 78,000원을 설정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확인되는 11만원 잡고 좀 추가 상승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동사는 1987년 설립되어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체 사용될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며 수익률계 일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수익률로 일진이 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고팔고 우려 먹으면서 좀 수익금계 일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매일 이제 매 시간 세 번째 추천드린 종목답게 가치 투자 종목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2018년 전망치도 2017년 기준으로 약 10에서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인데 다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섹터 특징이 퍼가 높습니다. 업계 퍼보다 해당 종목이 퍼가 높다는 것은 이미 2020년이든 2020년까지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너무 안심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락에
하락이 좀 하락장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감스럽게도 국내 시장에서 좀 IT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고점 논란에 휘말리면서 외인과 기관의 자금, 현금이 넘치는 데 넣을 종목이 없죠. 그래서 남북 경협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관련 섹터, 이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좀 단기적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제가 드리고 싶다 거의 한 2달 동안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드리지만 이 2차 전지도 역시 고점 논란이 불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지라도 뭐 30%, 50% 수익을 보기보다는 약 10에서 15%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현재 고점 논란과 이제 국내 시장 상황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 우상향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매수타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익치가 저번 달에 추정한 것보다 이번 달에 추정을 다시 했을 때 4.9% 증가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살짝 제거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좀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기준 향상에 따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수혜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권 이탈 없이 외인과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가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외인과 기관의 탈을 빌려 쓰고 저랑 같이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종목도 비중 10% 10% 정해 주시고요. 이것도 5등분 해가지고 매일 오후마다 2%씩 주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박스권 하단부인 4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할 예정인데, 이 구간은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 가격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좀 박스권 상단부인 56,800원을 잡고 지속적으로 좀 시장 상황 봐가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라, 이런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상선입니다. 네, 오늘 정부 지원 소식의 강세인데요. 벌써 7%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또 13분기 연속 적자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그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뭐 정상화 지원 소식들, 그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안 좋은 곳에 나오죠. 굉장히 잘 되는 사업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없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주가가 잘 가죠.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치고 안 좋은 곳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 그러니까 세금까지 투입한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지금 두산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흥하해운, 뭐 이런 것들 보세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사, 그리고 해양플랜트, 해운사, 다 바다 쪽에 관련된 그 업체들. 예전에 정말 화려했었죠. 2017년 서브프라임 위기 바로 전까지 보시면은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그쵸? 그때 조선주 해운주들이 다 대장이었어요. 지금 뭐 바이오주들 난리잖아요. 그때 조선주들이 지금의 바이오주들의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 뒤의 모습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STX라는 그룹이 무너졌고, 그쵸? 한진해운이 어렵게 돼서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현대상선도 예전에 뭐 남북경협으로 뜨긴 했지만 그 이슈 말고 기존에 하던 본업, 컨테이너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CCFI라고 불리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2009년도에 1000이라는 기본 지수를 출발한 거거든요. 그 뒤에 뭐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아직 1000까지 가는 거는 아직 요원해 보이죠. 물론 2018년도 들어서 운임이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금 보면은 2016, 2017, 2018 계속 그 박스권 상단부 875 이 부분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운주는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되고 유가가 저유가여야 되는데 운임이 뭐 1000을 돌파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천억을 투입을 하건 1조를 투입하건 당장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조선 해운의 미래를 보고 초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을 투자할 게 아니라면 지금은 바로 돈을 투입해가지고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상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S퓨어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됐는데 공모가 2배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일소 소장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 화려한 데뷔를 한 셈인데요. 네, 손유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소장님의 말씀 인용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용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좀 개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한 95% 이상 종목이 3거래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거래 이전은 지속적으로 전저점과 전고점 사이에서 좀 개인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청취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께 이 종목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몸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좀 기술적인 분석 되시는 분들 위주로만 한 3에서 5% 정도로만 근데 지금 아무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 매수했다가는 물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투매 물량 나오면서 휩소 발생 시에 좀 주워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3에서 5%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 추천을 해주신 아이디스가요. 벌써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2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추천드렸던 아이디스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상 보안 관련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시장에 집중 하면서 올해 EM 카메라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국내 출동 경비업체항으로 신규 카메라 납품을 시작했고요.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저가 제품 경쟁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가파르게 실적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장기 투자 전략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또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정밀화학이나 전자소재 공급업체 주요 제품으로 과산화수소나 프리커서, QD 소재 등을 구현한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등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 QD 소재 사용량 증가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삼성전자의 QD LCD TV에 적용되는 QD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QD LCD TV는 퀀텀 다시트를 백라이트 LCD 패널 사이에 넣어서 색채 현상을 개성시킨 제품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TV 중에 5%만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예상되는 판매 대수는 200만 대 정도 예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패널을 생산할 경우에 한솔케미칼이 QD 소재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QD OLED에 작용될 소재 사용량이 LCD 대비 최소한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CD에 사용되는 QD는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광학성 특성을 변형시켜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데 QD OLED는 발광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 개발은 삼성과의 협력으로 이미 거의 완료 단계라고 파악을 했고요. 소재 공급 업체가 달라질 위험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산화수소의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QD OLED 소재 매출액 증가로 중장기 성장성을 더하는 동사에 대해서 중장기적 투자 관점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에는 과산화수소 캐파 증설이나 이제 스튜디오 OLED 라인 가동과 반도체 프리커서 출하량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예정이고, 이제 뭐 가전적 제품 공급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로 매수 공략해드리겠고요. 손절가 7만 원, 목표가 8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각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반등에 성공했던 양지수 모두 오늘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미국의 기업 실적과 환율 보고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의 환율 도작국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7% 하락하면서 2145.29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고요. 9시 20분경에 214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가량을 팔고 있고요. 기관이 1039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나란히 약세입니다. 대부분이 파란불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36%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 보이면서 79,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세입니다. 2% 하락하면서 46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장이 재감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현대차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고요. 1.3% 하락하면서 11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소폭 상승합니다. 0.7% 오르면서 26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정부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발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58% 상승하면서 32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1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8% 가까이 내리면서 725.75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732포인트를 찍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현재 720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도세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992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하락하면서 8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마찬가지로 0.6% 하락세고요. 포스코캠텍이 오릅니다. 2.5% 이상 상승하면서 68,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전장에서 20%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3.6% 이상 하락하면서 98,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7,5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모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4,800원에 또 51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6%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4.67% 상승하면서 13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한섬, 현대미포조선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인 기아차 4.8% 하락하면서 3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 재개한 네이버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13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과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S퓨얼셀, 2위에 신라젠, 3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셀트리온, 5위 SK하이닉스, 6위 HLB, 7위 DPC, 8위에 한국항공우주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선 1위 S퓨얼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퓨얼셀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떠오르는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매출액 203억 원, 당기순이익 28억 원을 올렸고요. 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에 맞물려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857.7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모가인 16,500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35,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HLB가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위암 임상 3상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HLB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신약에 도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35% 하락한 9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랩트 수주 실패 후 약세를 이어가던 한국항공우주가 미국 보잉사와 5,25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잉사의 B737 미 구조물을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5.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번 계약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현재 1.7% 상승하면서 3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39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IT 종목 중에서 원익 IPS를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IT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이 너무 심했는데 좀 약간 좀 과도한 하락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하락을 하던 것이 최근에 전체적인 급락을 맞이하면서 일정 정도 이제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IT주나 IT 중에서 반도체 장비 위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그동안의 반도체 업계 투자가 11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좀 주춤하면서 11월이나 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락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덕분에 오늘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한 19,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이런 가격 전략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백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 바이로 매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25만 원 주셨습니다. 이미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2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수익률 26% 달성했습니다. 계속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요, 재발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주 금요일 날 급등에 따르는, 자연적인 조정 눌림목이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 눌림목의 저점을 공략해서, 다시 또 25만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주 목요일 날 검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129, 코스닥이 704입니다. 이쯤에서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이제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지수가 두려워서 이제는 공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매매 구간은 이제는 지났다. 제가 뭐 상반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락 과정 속에서, 7월달, 8월달에 쌍바닥으로 저점을 잡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좋은 모멘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은, 역시 그 8, 9월 달에 큰 수익을 줬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좋은 종목들을 이제 저점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일하게 봐도 좋다. 이런 지수의 방향성을 보시고 매매 전략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드리면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으면서 역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한 쪽이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조선주들이 다시 좀 깃발을 잡고 나오고 있고요. 낙폭이 깊었던 철강이나 기계, 화학, 자동차들도 이제 하방을 잡아내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요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이제 철도 섹터죠. 철도 섹터 쪽에 이제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산업, 푸른기술, 대하TI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서서히 하방을 잡아내면서 계단적으로 상승해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전주 금요일 급등에 따르는 조정 눌림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번 기술적 반등의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 쪽은 저는 재발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쪽도 이렇게 눌릴 때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유럽 방문해서 수소차 탑승 육성 정책 발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주로 자율주행차와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개별주로 대응을 해 나가고요. 오늘 그 재발 종목들이 이 조정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과 내일 정도의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런 그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추천주는요, 신라젠을 드리겠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 번인데요. 지금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가장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섹터는 역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강조를 드렸던 임상 3상을 현재 진행하면서
파이프라인의 보유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수급이 몰렸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가 20% 이상의 급등을 이뤄냈고요. 신라젠도 한 10% 이상의 상승을 해놨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내일 눌림목에서 가장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이 조정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팩400의 확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요. 지금 뭐 4가지의 그런 암 개발 팩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글로벌의 항암 바이러스 쪽에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간암 쪽입니다. 그래서 간암 부분은 지금 그 미국 FDA에 임상 3상이 지금 순항 중이고요. 중국 쪽에서 지금 모집인단을 통해 가지고 진도가 상당히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저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HLB, 바이로메드까지 포함해서요. 삼상주들을 좀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이유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졌지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대장주들 위주로 1등, 2등, 3등 밸류체인을 가지고 올라온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 공략 종목을 뽑아내는 이런 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87,100원 이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87,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젠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알찬 소식 내일 함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